당신 누구세요? 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분의 아들은 진료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정태호 교수입니다.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기억을 지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날의 환자는 72세 여성.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손주 도시락을 싸주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고 응급실에서 깨어나자 자신이 누군지도 가족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혹시 사고입니까? 아니요. 뇌출혈도 치명적인 외상도 없었습니다. 단지 너무 늦게 발견된 치매 초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 안에서도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기억이 무너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방에 왔더라? 아는 얼굴 같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방금 밥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순간 최근에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아직 돌아올 수 있을 때 당신을 붙잡아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단언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랬고 지금 당신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치매를 부르는 진짜 원인은 기억력도 유전자도 아닐 수 있습니다. 입냄새, 잠을 못 자는 습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고요한 외로움, 그리고 식탁 위에 사소한 실수 하나. 이 모든 것이 서서히 뇌를 죽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가장 확실한 6가지 방법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기억을 되찾은 비밀이기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는 생명의 도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억을 지키는 사람들만의 비밀, 그 첫 장을 열겠습니다. 여러분, 치매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기억력, 유전자?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선 출발선이 있습니다. 바로 입안 구강입니다. 믿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자의 입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사람의 뇌 상태까지도 짐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70대 초반의 아주 점잖은 신사분이 요즘 말을 하고 나면 목이 칼칼하고 입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찾아오셨어요. 처음엔 그냥 구취 문제겠거니 했죠. 그런데 문진을 하던 중 그분이 이런 말을 툭 던졌습니다. 요즘 자꾸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이 안 나고요. 저는 즉시 입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잇몸이 약간 들떠 있고 혀 위에 백태가 심하게 끼어 있었어요. 검사를 해보니 입안 세균 수치가 정상인의 7배.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뇌염증. 왜냐고요? 입안에 있는 나쁜 세균, 특히 잇몸병을 유발하는 균은 혈류를 타고 뇌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세균은 뇌 속에 도달하면 아밀로이드 베타, 즉 치매 유발 독성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기억 중추인 해마 부위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미국 보스턴의 한 의과대학 연구팀은 치매로 돌아가신 분들의 뇌를 해부했더니 무려 80%가 잇몸 염증균에 오염되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안 하나 관리 안 한 게 평생 쌓아온 기억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3가지를 권했습니다. 1. 식사 후 따뜻한 물로 30초 입 헹구기. 세균 제거의 기본입니다. 양치질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분의 말이었습니다. 2. 혀 닦기 습관. 백태는 그냥 보기 싫은 게 아니라 세균이 자라는 양탄자입니다. 하루 3번 칫솔 뒷면으로라도 살살 닦아주세요. 3. 코로 숨쉬기. 입으로 숨 쉬면 입안이 마르며 세균은 더 잘 자랍니다.
밤에 입 벌리고 자는 분이라면 꼭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2달 뒤 그분이 다시 병원에 오셨어요. 교수님, 손주가 요즘 제 무릎에 다시 와요. 예전엔 입냄새 난다고 슬금슬금 피하더니 이젠 아예 와서 자요. 입안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을 지키는 관문이자 가족과의 거리를 좁히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누구와 몇 마디 대화하셨나요? 아무도요.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당장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어르신을 만나면서 입보다 더 무서운 뇌의 적은 침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뇌는 점점 멈춥니다. 말을 멈춘 뇌는 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기억을 불러오지 않고 감정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게 뇌는 서서히 쓸모없는 부속품처럼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홀로 지내시는 76세 김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교수님, 이상하게 요즘 말이 줄어요. TV는 하루 종일 켜두지만 사람 목소리를 듣고도 반응이 안 나요. 검사를 해보니 이분은 인지 기능은 아직 괜찮았지만 언어 처리 속도와 감정 반응 반사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쭤봤습니다. 하루 중 말 한마디라도 꼭 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그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갔고 자식들은 바쁘고 그냥 조용히 하루를 버팁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조용한 하루가 이분의 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을 한다는 건 기억을 꺼내고 문장을 조합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고도의 뇌 활동입니다. 우리가 인사 한마디를 할 때도 뇌의 수십 개의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전두엽은 문장을 조립하고 해마는 기억을 꺼내고 편도체는 감정을 실어 보냅니다. 말은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뇌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 할머니께 5가지 과제를 드렸습니다. 1. 아침마다 거울 보며 인사하기. 잘 잤니? 오늘은 뭐 먹을까? 혼잣말도 뇌에겐 훌륭한 자극입니다. 2. 마트 아주머니께 날씨 이야기 건네기. 오늘 비 올까요? 이 짧은 문장이 뇌를 움직이게 합니다. 3. 하루 한 번 영상통화하기. 자식이든 손주든 아니면 이웃이든 얼굴을 보며 말하는 건 감정을 깨웁니다. 4. 노래 부르기. 노래는 말, 멜로디, 리듬이 결합된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어릴 적 애창곡, 흥얼거리기만 해도 뇌파가 달라집니다. 5. 혼자라도 낭독하기. 좋아하는 시 한 편, 소설 한 구절. 입으로 읽는다는 건 뇌를 깨우는 의식입니다. 2달 뒤 김 할머니는 말수가 늘었습니다. 표정도 밝아졌고 대화에 리듬이 생겼어요. 그 변화는 뇌파 검사에서도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잣말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교수님, 자고 나면 더 피곤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어르신의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떠올렸습니다. 잠을 자고 나서도 피곤하다? 그건 뇌가 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잠을 잔다고 하면 단순히 눈을 감고 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그 시간 동안 하루 종일 쌓인 찌꺼기와 독소를 청소합니다. 이 뇌의 쓰레기 중 가장 악명 높은 게 바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이 쌓이면 기억의 중심인 해마부터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말이 줄고 감정이 무뎌지고 결국 이름도 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소는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작동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렷한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66세의 조 할아버지. 요즘은 새벽 3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자고 나면 머리가 더 무겁고 하루 종일 멍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딱히 기억력이 떨어졌다고는 못 느끼셨지만 말 속도도 느려졌고 집중력도 낮아져 있었습니다. 깊은 잠을 못 자는 분들에겐 공통적인 뇌 피로의 징후였죠. 그래서 저는 조 할아버지께 약 없이 뇌 청소를 되살리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1.
잠들기 2시간 전 스마트폰과 TV 끄기. 그 파란 화면은 뇌를 나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2. 조용한 음악 혹은 라디오 듣기. 자연스럽게 졸리다는 게 깊은 수면의 시작입니다. 3. 밤에는 방을 완전히 어둡게. 스탠드, 시계, 불빛도 뇌에겐 깨어 있으라는 신호입니다. 저는 눈가리개 하나만 써도 효과가 컸습니다. 4. 온도는 18에서 20도, 습도는 50에서 60%. 너무 덥거나 건조하면 자다가 깨기 쉽습니다. 한밤중 화장실이 잦은 분들, 공기 조절부터 점검하세요. 5. 낮에 햇빛 쬐기. 오전 산책은 뇌 안의 생체 시계를 다시 맞추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낮에 빛을 보면 밤에 잠이 잘 옵니다. 2달 뒤 조 할아버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안 깨요. 아침에 눈 떠도 머리가 맑고 말도 잘 나오고요.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그 말이 제겐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뇌보다 입맛이 문제예요. 68세의 박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냥 입맛 따라 먹는 거죠. 이 나이에 무슨 식단까지 신경 써요.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요즘 어떤 걸 드시면 기운이 나세요? 기억이 좀 또렷해지는 것 같은 느낌 혹시 받은 적 없으세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그런 게 가끔 생선 구워 먹었을 땐 좀 기운이 나긴 해요. 그거 말고는 별로. 그 대답이 바로 단서였습니다. 생선엔 오메가3, 기억력의 연료 같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날 저는 박 할머니께 기억 살리는 팝상이라는 이름이 간단한 식단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그분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요즘 머리가 덜 멍하고 손녀 숙제도 다시 봐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밥 먹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자, 그럼 여러분께도 그 밥상의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기억을 살린 건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1. 기름 없이 구운 등푸른 생선. 고등어나 꽁치처럼 지방이 많은 생선은 뇌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드셔도 충분해요. 2. 익힌 채소보다 살짝 데친 채소. 익히면 영양이 많이 날아갑니다. 브로콜리, 시금치는 데쳐서 드시고 양배추는 살짝 찐 다음 샐러드처럼 활용하세요. 이 안에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뇌를 보호합니다. 3. 계란과 두부, 그리고 견과류 한 줌. 계란엔 콜린이라는 기억세포를 돕는 성분이 풍부하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견과류는 뇌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으면 뇌가 활짝 웃습니다. 4. 밥은 흰쌀보다 섞은 곡물. 현미, 보리, 귀리 섞인 잡곡밥은 혈당도 천천히 올리고 뇌에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먹고 나면 덜 졸리고 집중이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5. 후식은 과일보다 블루베리 요구르트 한 컵. 과일도 좋지만 블루베리와 요구르트를 함께 먹으면 뇌와 장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장이 좋아지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게 다시 숙면과 기억에 연결되죠. 이 모든 게 거창하지 않죠? 마트에서 다 구할 수 있고 손주 반찬과도 함께 쓸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그 조합은 한 사람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정태호 교수로서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식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혼자 드신다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이 말 좀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30년간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누구와 먹느냐가 기억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걸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73세 이모 할머니는 식습관도 규칙적이고 본인 말로는 영양제도 빠짐없이 챙겨 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식사는 완벽한데 기억력은 자꾸 떨어졌습니다. 손녀 이름이 헷갈리고 날짜 약속도 자주 틀리셨어요. 이유가 뭘까? 알고 보니 그분은 10년 넘게 혼자 식사를 해오셨습니다. 거실 TV를 켜놓고
쓸쓸한 밥상을 조용히 마주하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 밥상에서 말 한마디, 웃음 한 번 없던 시간이 그분의 뇌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감각과 감정, 소통과 기억이 모두 얽힌 뇌의 활동입니다.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음식의 맛에 대해 이야기하고 반찬을 건네며 웃는 그 순간이 바로 해마와 전두엽을 동시에 자극하는 뇌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할머니께 작은 실천을 하나 권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와 식사하세요. 그게 자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경로당 점심, 복지관 밥상. 누군가와 함께 먹는 한 끼가 뇌에 주는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식사 중에 반드시 한 번은 대화하세요. 이 나물 맛있네요. 요즘 날씨가 덥죠.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뇌 속 연결고리를 다시 엽니다. 2달 후 그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밥 친구가 생겼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요즘은 밥이 기다려져요. 말할 상대가 생기니 머리도 덜 멍하고 무슨 요일인지도 헷갈리지 않아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생존이고 함께 먹는 밥은 삶이다. 제가 뇌 건강을 연구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누군가의 기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잊혀지고 있는 현장을 볼 때였습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요즘은 내가 없어도 가족이 별로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게 더 서운해요. 그 말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치매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과 사회로부터 조용히 밀려나는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자신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대화에서 제외되었고 식사 자리에서도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결국 스스로도 아무 말도 아무 계획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억의 문제보다 더 무서운 건 스스로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기억은 잊혀져도 존엄은 잊히면 안 됩니다. 어르신의 존재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두뇌가 아닙니다. 수십 년 삶을 살아낸 지혜의 기록이고 가족을 품고 사회를 이끈 기둥이었습니다. 그 존재감은 기억력 테스트 결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 예방을 이야기할 때 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당신은 잊혀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순간 기억은 우리 안에서 더 오래 머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시간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내느냐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예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와 따뜻하게 나누고 나의 이야기를 일기로 남기며 오늘 한 끼를 기억에 남게 살아간다면 그 순간순간이 치매를 멈추고 우리를 사람답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교수님, 그럼 저는 지금 괜찮은 걸까요? 저도 혹시 이미 시작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7가지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관리와 예방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억자가 점검 7가지. 1. 최근 6개월 내로 같은 말을 2번 이상 반복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2. 사람 얼굴은 익숙한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예전보다 자주 그렇다. 3. 약속 장소나 날짜를 헷갈린 적이 있다. 심지어 캘린더에 적어놨는데도 놓친 적이 있다. 4. 말을 하다 단어가 자주 막혀 다른 말로 돌려 표현한다. 5.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6. 하루에 사람과 나눈 대화가 5문장 이하인 날이 많다. 7. 혼자 밥 먹는 날이 일주일에 5일 이상이다. 어떠셨나요? 3개 이상 체크되셨다면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넘겼던 증상들이 있다면 병원을 찾는 것도 절대 미루지 마세요.
가까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또는 뇌건강 클리닉에서 간단한 테스트와 상담만으로도 예방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로운 환자분을 만날 때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이분의 기억은 반드시 지켜드리겠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그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건강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치매란 기억만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사랑하던 관계, 내가 나로 살아온 시간들이 조용히 무너지는 과정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 무너짐 앞에서 나는 멈추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입안을 깨끗이 하는 일상에서, 누군가와 나누는 한마디에서, 잠든 밤 뇌를 정리하는 시간에서, 밥상 위 작고 고마운 재료에서 하루하루 조용히 기억을 되살려낼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 속 이야기 중 딱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 한 가지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자녀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이거 너도 꼭 봤으면 좋겠다고. 기억을 위한 가장 좋은 백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저 정태호 교수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기억을 지키는 동행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절대 잊혀질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 꼭 필요한 분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주는 손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억과 존엄을 지키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